미성년자의 몹쓸 일탈입니다. 몸은 성장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래도 아직 좀 덜 성숙한 미성년자들에게 대형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 현직 교육 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 이거 뭡니까, 네. 변호사님?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일단 성매매를 한 가해자가 현직 교육 공무원이에요. 현직이요? 현직 교육 공무원이에요. 30대였고 또 딱 현장에서 붙잡힙니다. 이 무인텔에서 잡혔거든요. 네. 이 상대는 13살 아이였어요. 이 네. 미성년자인데 너무 아이인 거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는 경찰 질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우리 사귀는 사이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1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와 32살 남성이었거든요. 이게 사귀는 사이가 될 수 말이 있겠습니까?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잡힌 데가 무인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 숙박 뭐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 이런 눈길을 또 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귀는 사이다라는 말과는 정말 다르게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를 수사로 짚어보다 보니까 포주의 존재가 또 나옵니다. 32살 이 남성이 연결을 해준 거예요. 이 미성년자랑 성을 매수하려고 하는 남성들을 연결을 해줬고요. 이 현장을 급습했을 때는 다른 방에는 또 다른 미성년자와 남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회원 관리를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근절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 뉴스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3살이면 정말 아직 어린 아이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랜덤 채팅, 뭐 오픈 채팅이라고들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 성범죄자와 미성년자의 만남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런 뭐 랜덤 채팅이다, 오픈 채팅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제가 이거를 뭐 르포 형식으로 취재한 그 기사를 봤더니요. 이 기자가 이 온라인 상에서는 진짜 미성년자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5살 미성년자다라고 하면서 오픈 채팅방 같은 들어가 곳에 본 거군요. 예, 글을 막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주말에 이렇게 한번 해봤다고 하니까 아마 이 주말에 쉬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유입이 됐겠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걸 보면요. 실제로 이 자기를 신분을 밝히는데 난 뭐 20대 학생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나 40대 공무원이야 나 30대 유부남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남성들이 정말 줄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주고받은 채팅창의 일부도 기사에 노출이 됐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앞으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는 거야 이거 물리기 없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하고 뭐 밤새서 같이 있어주면 오빠가 용돈도 줄게 이런 식으로 이게 온라인상에서 사실상 그루밍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전해. 우리는 사귀는 사이고 혹시 남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 교제 중이라고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내가 용돈도 줄게. 내 말 잘 듣고 내 말에 고분고분하면 용돈을 더 줄 거야. 이런 글들을 끊임없이 주고받거든요. 너무 그래서, 화가 납니다. 예, 실제로 이 기자가 어디서 만나요, 뭐 오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당사자들을 만나요. 이 기사를 보면 봤더니 실제로 대학생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기자 신분을 밝히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왜 이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려고 했어요?라고 했더니 저는 이런 대답도 좀 충격적인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내가 사실 진짜 기자님 죄송한데 처음 한 일입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읍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가 얼마나 좀 취약한 상태로 이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단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이런 오픈 채팅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좀 미비한 상태인가 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거예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 행위가 이미 발생을 했으니까 법의 잣대로 이제 처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어떤 뭐 성관계까지 이르지도 않았고 어떤 성적 접촉이 없는데 온라인상에서 우리 사귀지 않을래? 대화를 이제 주고받은 단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딱 법령에 넣어서 규율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 규율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 그렇죠. 보여요. 특히 이번에 또 온라인 채팅방 등등을 보면요.
300만 원 뭐 고액 알바 구함, 뭐 숙식 제공 이렇게 해서 이른바 가출 청소년이나 아니면 이제 집안의 보호를 잘 못 받는 아이들이 좀 혹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서는요 연락을 실제로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우리 면접을 봐야 돼. 근데 면접 수위가 좀 셀 수 있어. 이거는 약간 성적인 부분을 암시하는 게 있죠. 근데 나아가서는요 면접 장소 모텔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아이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 너무나 너무 명징하잖아요. 뻔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유인만 한다, 온라인상의 그루밍이다라는 말이 포섭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나 이 천태만상이다 보니까 이게 처벌, 형사로 의율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같이 온라인 어플, 뭐 채팅 등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이거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근절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법이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정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오픈 채팅방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또 뭐 다크웹 이런 것도 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또 온라인상에서 여러 아바타 같은 걸 구동시키면서 메타버스 이런 곳에서 메타버스로 출근을 하겠다는 회사도 생기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뭐 추행을 한다. 이 어떤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그럼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막 논의를 떼기 시작한 단계다 보니까 이미 이런 상황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규율하고 빨리 이걸 좀 전제로 더는 나아가지 못하도록 좀 규율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좀 다른 사건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30대 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좀 살펴보죠. 이거는 정말 좀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치는 지위에 있었던 선생님이었던 사람입니다. 거잖아요. 학원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었더라도. 그러니까 1대1 교습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15살 여중생과 이 5차례에 걸쳐서 성관계를 합니다. 근데 어떤 뭐 강압이나 협박, 뭐 너 나랑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일련의 가정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수사 과정이나 이제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도 그 점을 좀 주된 어떤 포인트로 해서 항변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법원에서 아니 지금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본인 행동이 정당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 30대 남성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가 문제 있는 행동을 한 부분 인정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15살 미성년자는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과거보다 많이 성숙하고 이랬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많이 성숙했다고 보기는 분명히 어려운 나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어떤 의지를 하고 이런 대상이었을 텐데 그 부분을 악용을 해서 성적 대상화를 했다. 이 부분은 아마 본인에게 양형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요소로 법원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30대 채원 강사가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판부의 판단 결과를 좀 더 살펴보죠. 그렇죠. 항상 이제 공분하시는 게 아니 왜 이런 부분을 실형 선고를 하지 않냐. 집행유예냐 이런 말 나오겠죠.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이 형이 유예됐다라는 개념이라서 당장 뭐 벌금을 내야 된달지 구금이 된달지 이런 어떤 불이익을 받는 형은 아니다 보니까 솜방망이다, 가볍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 뭐 여러 요소는 있기는 했습니다. 일단 합의금을 주고 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많이 참작이 된 것 같은데 항상 이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 죄를 저질렀는데 합의됐다는 사정을 그렇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게 맞아라고 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금전으로밖에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 어떤 합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법원도 그것을 합의됐지만 그래도 그냥 원래 형을 유지하겠다. 내 입장대로 강한 형을 선고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또 정의에 반한다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지금 15살 중학생이에요. 미성숙한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 성장하지 않은 그런 나이인데 여전히 좀 성방망이 처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은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한편 또 20대 7명이요. 이제 가출한 여중생을 불러 집단 성폭행한 사건도 또 있었다면서 이런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20대라고 하지만 본인들도 이 행위가 있었을 때는 19세 뭐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가출한 여학생을 여중생이었어요. 나이도 상당히 어른데
이른바 이제 집단 강간을 한 겁니다. 네. 이제 돌아가면서 강간을 했고 성폭행을 했는데 일단 술집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일단 밖으로 돌고 이 집으로 못 가는 가출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 어떤 팸 이런 문화가 있어서 이 또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요구가 상당히 또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얘는 불러서 우리가 뭐 성적으로 뭐 어떻게 해도 신고하지 않을 거야. 신고할 수도 없을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는 모의 작당을 했다라고 네. 해요. 그리고 실제로 술집으로 밤에 새벽에 불러냈는데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네. 일인데 자기들끼리 신고 안 하니까 안심해라고 하면서 서로 이 범행을 저지릅니다. 또 정말 악질적인 건 뭐냐면요. 이 여중생을 이렇게 범행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걸 다 촬영을 한 거예요. 네. 아마 여기에는 좀 입막음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정말 분명히, 악질이네요. 분명히 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떤 짓까지 하냐. 이게 재판에 넘어가고 수사를 받게 되고 막 이러니까 이 여자아이를 찾아가서 너 그런 일 없었다고 해. 합의였다라고 얘기해. 합의를 또 종용하고 입을 있군요. 맞추려고 시도했던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 명이 나는 혼자인데 나는 그리고 피해자인데 여러 명이 찾아와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런 요구를 하면 그런 일 없었죠. 나 문제 삼지도 않을 거야 하면 그걸 또 녹음을 한 거예요. 굉장히 좀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거 인멸을 이렇게 시도했다는 거, 집단적으로 한 여중생의 삶을 거의 망가뜨리다시피 했다라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은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 일당들에게 징역 한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6월 정도의 또 실형이 가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것도 이 정도의 실형도 너무 약한 성범죄 처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것 같은데 아니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1년 6월이 선고가 됐는데 1년 2개월로 감경이 된달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개월 정도는 감형이 됐기 때문에 아니 이거 왜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 거야? 네, 많이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여기서도 키포인트는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합의.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재판부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강제 추행이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비교적 수천만 원 단위의 거액으로 합의가 된 사안이었고 피해자도 이게 지인 관계였다 보니까 더는 문제 삼길 원하지 않았는데도 1심의 어떤 그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심도 보긴 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합의가 됐는데 그 피해자의 의사를 그냥 배척한다?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법원에 온당한 태도는 좀 아니라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원은 정해진 법정형 그리고 양형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예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히 성적으로 이런 착취를 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아예 높이거나 아니면 양형 기준을 좀 더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지금까지 많은 뭐 N번방이니 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입법적인 보완이 있었지만 최소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집단 성폭행이었어요. 정말 극악무도한 사건인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있었다는 이유로 어쨌든 일정 부분 감형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가 종용된 게 아니냐 네. 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좀 현실인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피해자 의사에 완전히 좌우되도록 하는 친고죄 규정은 일괄해서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그렇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동안 합의라는 게 얼마나 특히 성범죄에서 부작용을 많이 낳았었냐면 특히 친고죄 규정으로 돼 있을 때는 피해자가 합의만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거예요. 무죄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없었던 일인 네, 거죠.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성범죄는 지인 관계, 뭐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합의를 거의 강제적으로 종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나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다. 그럼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어떤 가정 형편이나 본인들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미성년자의 의사가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의지대로 합의를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친고죄 규정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의라는 것은 양형에 이렇게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에서는 비교적 좀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렇다면 완전히 합의를 봐오더라도 없는 셈 치는 게 맞는 거냐. 그건 최소한 맞지 아니죠. 않는 방향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걸 양형에 어느 정도 또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 적정하게 이 반영하느냐가 정말 법원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변호사님 말씀에 네. 동의하는데요. 이 합의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인 배상의 일부를 또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 피해가 금전으로 다 보상받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지만 일정 부분 피해자가 금전으로 남아 그 치료의 일부를 좀 받을 수 있다면 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안 되는 네. 거고요. 형사적인 처벌에 있어 일정 부분 양형에 참작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너무 과하게 반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또 좀 웃픈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장을 한 남학생에게소가 남녀 혼숙을 시켰다가 재판에 넘겨진 60대 모텔 주인이 네.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그런 네. 얘기가 전해지네요. 이 사건을 좀 봤더니 이 60대 모텔 주인이에요. 애들 셋이 어린 미성년자 셋이 옵니다. 저희 모텔에 투숙할게요 이런 거예요. 근데 미성년자는 혼숙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남녀가 섞여서 이제 투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인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 다 여자니? 라고 했는데 거기에 남학생 한 명이 네. 13살짜리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 남학생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하고 있었냐? 네.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60대 노인분이 또 여자 맞니? 이렇게 재차 묻기도 하고. 근데 동행한 친구 둘은 아, 얘 여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남자는 또 어떻게까지 적극적으로 속이냐. 이 변성기가 오기 전이었다는 것도 법원이 참작했다고 보면 나오거든요. 네, 저 여자 맞아요. 이렇게 여자 목소리도 여자 있군요. 목소리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까지 모텔 주인이 이 미성년자를 그렇죠. 혼숙시켰다고 이걸 법적으로 처벌받느냐. 처벌한다?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텔 주인분도 본인을 재판에 넘긴 부분에 대해서 나 무죄 다투겠다 해서 결국에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 모텔 주인 60대에게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좀 네. 충분히 좀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미성년자와 관련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들 얘기 나눠봤는데요. 좀 미성년자는 아직 학생들이잖아요. 네. 성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른들의 관심과 보호, 교육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건 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